안녕하세요. 은퇴생활비 2배로 불려주는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제 이름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두 글자다 보니까요. 제 이름을 처음 접하면 잘 못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경기도 이천할 때 이천으로 기억하시면 쉽게 떠올리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천희망TV 시청자분들께서도요. 혹시나 제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면 경기도 이천할 때 이천으로 기억하시면 아주 쉽게 떠올릴 수 있고요. 잘 잊어먹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노후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나만의 은퇴생활비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은퇴생활비를 정할 때 지금 가계부는 안 써도 반드시 미래 가계부는 쓰셔야 되고요. 그 미래 가계부가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산을 세울 때 네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은퇴 후 주거지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비의 명목 금액이 증가되는 것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연령별로 생활비가 변동되는데요. 그 부분도 반영하고요.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와 경조사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산 세울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6강까지 강의를 들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일부를 빼서 적용을 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에서 내가 준비한 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연령별로 얼마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나만의 필요생활비를 정했고요. 제가 이때 강조한 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은퇴생활비로 65세 현재 가치로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이렇게 같은 금액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살아온 환경, 자산 보유 현황,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그 미래의 목표에 따라서 나만의 은퇴생활비는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은퇴준비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은퇴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지난 시간에 확인한 필요 은퇴생활비, 여기서 현재까지 준비된 연금을 빼면요. 과부족이 나타납니다. 이 편은요. 연간 평균 물가상승률을 2%로 감안을 했고요. 생활비 가정을 만 60에서 69세까지는 월 300만원, 70에서 79세까지는 25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0만원을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 편은요. 엑셀을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한 살 단위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꼭 이 강의 듣고 나서 엑셀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만드는 표를 갖고 한 번에 만들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뭐 월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반기 또는 연에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면요. 은퇴나 노후 생활비를 더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일단 이 표를 보면요. 60살 때는 필요 은퇴 생활비가 300만 원이 나오죠. 하지만 65세 때는 이게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331만 원이 나오고요. 70세 때는 생활비는 좀 줄어들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반영돼서 305만 원으로 예시를 했습니다. 80세, 90세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럼 60세를 기준으로 보면요. 일단 필요 생활비가 300이고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으로 매월 50만 원이 나오고요. 개인연금으로는 2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필요 생활비에서 준비된 연금을 빼면요. 마이너스 230만 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65세에는 마이너스 151만 원, 70세에는 마이너스 113만 원이고요. 이 예는 전 기간에 걸쳐서 다 마이너스가 나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생활비에서 준비된 연금을 뺀 저 과부족을 메워나가는 게 결국은 노후나 은퇴 준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무얼로 메워나가냐? 그러면 저희가 일을 계속해서, 즉 근로소득으로 아니면 아이템이 좋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사업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우리가 부동산을 사서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을 연금화시켜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금융자산이 있고 투자를 잘 하신다면요. 이자나 배당소득, 그 투자소득까지 올려서 저 과부족을 메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보유한 자산이나 준비된 거, 필요한 거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스를 놓고 60세에 이분이 만약에 230만 원이 부족한데 임대소득도 없고 집도 없고 금융자산도 거의 없다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결국 몸으로, 즉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저 230만 원을 메워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셨더라도 다른 자산이 없다면 계속 일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뭐 60세 이미 플러스 50만원, 또 플러스 200만원, 이렇게 충분히 준비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공적연금이 나오는 그 시기가 되면 일을 안 하더라도 필요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을 만드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필요생활비에서 보유한 연금을 매월이죠. 이걸 빼서 저 부족분을 메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마련하시는 게 은퇴 준비의 최선의 방법이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일밖에 할 수 없다면 저희는 은퇴를 좀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저는 강의를 갈 때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돌보기 위해서요. 어떻게 보면 가족관계도 소홀히 하면서 일에 전념을 합니다. 하지만 60세에 이제 퇴직을 하고 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요. 사실은 뭐 그게 준비가 안 됐다면 내 의지하고 관계없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평균 한 73세까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저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노후나 은퇴생활 준비를 잘 하셔갖고요.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저 과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또 전일제로 하루 종일 일하시는 거는 정말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됐다면 뭐 또 일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이나 뭐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렇게 만나보면요. 퇴직하신 후에 일을 안 하시면요. 건강도 빨리 잃고 어떻게 보면 빨리 늙으시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퇴직 후의 삶은요. 하루에 4, 5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요. 남은 시간은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일하시느라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거나 하고 싶었던 일, 못했던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시면서 정년퇴직 이후의 생활을 좀 여유롭게 또 건강하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과 사귀면서 이렇게 지내시기를 저는 정말 희망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 60세가 안 되셨다면요. 적극적으로 60세가 돼서 저 과부족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본인이 원하는 시점이 어떤 시기인지는 따져봐야 아시겠지만 그 시기가 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빼고 밑에 임대나 주택이나 금융소득까지 더해서 저 과부족이 제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근로나 사업은 선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실 수 있고요. 오랫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만의 은퇴 시기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퇴 재무 설계 강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